안녕하세요. 뽕을 뽑는 이승환입니다. 그, 항상 이렇게 급속하게 홍잠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한다기보다, 홍잠에 대해서는 서서히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시는 추세는 맞아요. 어, 더군다나 요새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거는, 어, 몇 년 전부터 일반 고객님들한테 문의 전화 오거나 아니면 홍자함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는 있었었는데, 그 기업 단위로 이렇게 연락이 왔던 적은 드물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기업이 홍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사례들이 조금 증가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과거에 홍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지만 홍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내려서 유튜브에다 올려갖고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고객님들 또는 이제 홍잠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일반론적인 홍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농촌진흥청의 특허문서에 의거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홍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은 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홍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게 되게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도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시면은 홍잠을 구매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홍잠의 품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요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시간을 내서 오늘은 그 생산자 입장에서 홍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릴 이 문서는 그 2014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홍잠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 문서의 특허 문서인데 제목은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 가공 방법 및 그 누에 가공물입니다. 제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쭉쭉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견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에는 4번 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령 누에가 됩니다. 그래갖고 오령 7, 8일째 누에는 고치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어, 견사 단백질은 고치를 짓기 위해서 누의 몸속에 실샘, 견사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그 오령 3일 이후부터 누에는 견사 단백질이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오령 7, 8일까지 계속 견사 단백질이 비대해지고 성장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오령 7, 8일 이후에 실크를 뽑기 시작합니다. 즉 실크를 뽑기 그 사이에 누에의 범주를 전부 포괄적으로 갖는 게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 가공 방법이 그 누에 가공물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린 겁니다. 기술 배경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현재의 양잠산업은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양잠산업은 이 특허 문서가 201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 누에, 숯번데기, 동충하초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전환하였는데 그중 농가의 주 생산 품목은 혈당 강화용으로 활용되는 오령 3일 건조 누에이다. 과거에는 저희가 입는 양잠이 주로 돼 있고 현재 글로벌 양잠을 생산하는 국가들도 다 입는 양잠으로 중심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쪽 또는 기능성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입는 양잠의 시장을 뛰어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의 노동력이 이제 점점 감소를 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입는 양점 실크 생산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제 조금 좀 뒤처지게 됐어요. 좀 그래갖고 우리나라 양잠 산업의 위기를 농촌진흥청은 먹는 양잠 산업으로 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령 3일 누에인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의 범주는 오령 3일 이후 누에부터 실샘이 견사 단백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주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오령 3일 누에는 실샘이 생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뽕립의 효능과 누에 단백질을 활용하고 혈당 강화용으로 오령 3일 누에가 우리 과거부터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오령 3일 누에가 왜 혈당 강화용으로 그렇게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오령 3일 건조 누에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면잠의 경우 오령 3일이 지나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는 강력한 강도로 인하여 식이가 불가능한 견사 단백질의 누에 몸속에서 급속하게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령 3일이 지나면서 누에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견사 단백질은 자연적으로 인체에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견사 단백질이 자라고 나서부터는 그 견사 단백질이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흡수가 용이하게 해야 되는 기술적인 방법 또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농촌진흥청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에 몸속에 있는 견사 단백질, 그리고 누에가 뱉어낸 실크에는 단백질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세리신 피브로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갖고 자연 상태로 식이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잠의 경우 오령 3일 이후부터 숙장까지의 누에,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요 범주죠. 그리고 견사 단백질을 갖는 생누에는 5도에서 10도의 냉장 보관된 생누에인 것이 특징이다. 자, 요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린 제가 표시한 형광색 부분은 요런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가 얘기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고, 제가 뒤에 가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사면잠 누에의 경우 오령 3일 누에란 누에가 마지막 잠을 자고 오령이 되어 3일째 되는 것으로 약 3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 견사 단백질이라고 명명함이 급속히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내장이 점차 퇴화되며 오령 7, 8일 정도가 되면 견사 단백질로만 가득 차게 된다. 이를 숙잠이라고 하는데, 이 숙잠이 된 누에는 내장이 모두 퇴화되어 더 이상 뽕을 먹지 못하고 체내에 들어있는 견사 단백질을 입으로 토하며 구취를 짓게 된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오령 3일이 되는 것으로 3일이 지나면 체내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급속히 비대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령 7, 8일 정도가 되면 누에 구취가 되기 직전의 누에는 견사 단백질로만 가득 차게 된다. 이를 숙잠이라고 한다. 이 숙잠이 된 누에는 내장이 모두 퇴화돼요. 내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뽕을 먹지 않고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가득 차 있게 돼요. 즉, 여기서 정의된 내용으로는 견사 단백질이 생성되는 시기는 오령 3일 이후부터 오령 7, 8일까지 모든 누에의 견사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만, 결국 그 견사 단백질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오령 7, 8일째 견사 단백질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때는 누에 몸속에 견사 단백질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다. 즉, 오령 7, 8일째 누에가 고치 짓기 직전의 누에를 활용해야지 고품질의 홍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몸속에 오령 4일이 지나면 오령 4일 누에도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생성이 시작돼요. 근데 견사 단백질 뿐만이 아니라 누에 내장도 있을 수 있고요. 누에 내장 속에 뽕잎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우리 홍잠이라고 하는 것은 견사 단백질의 효능을 극대화해서 그게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 전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거는 누에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가득 찬 누에가 고품질의 홍잠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산 단백질은 특성상 살아있는 상태로는 거부감을 느껴 섭취가 곤란하고 냉동 또는 건조하면 물리적인 성질이 매우 단단하게 바뀌어 섭취 시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는 물론 식용 섭취 자체가 불가능하며 견사 단백질을 토하여 만들어진 누에 고치실 상태 역시 촉감은 매우 부드럽지만 강력한 강도로 인하여 식용 섭취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는데 견사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일반 섭취가 불가능해요. 경화작용이 일어난다거나 성질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누에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추후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미 토사를 하여 생산된 고치 누에를 의약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누에 고치를 융해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생산에 많은 설비가 필요하며 생산 공정이 복잡하여 생산된 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대중 상품으로 발돋움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게 이제 실크를 활용해서 인체의 흡수가 용이하게 만드는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진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에 대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뿐만이 아니라 인증도 필요하고요. 뭐 해썹이라는 그런 공정 단계도 필요하고 여기서 식의약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 고객님한테 클린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농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보충 설명한 거고요. 누에는 오령 4일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이때 뽕을 하루라도 더 주게 되면 숙장 직전까지는 누에의 중량이 1일에 10에서 30% 내로 증가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오령 3일 누에보다 더 늦게 수거하여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홍잠을 하게 되면 이제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견사 단백질이 함유된 누에라 함은 4년잠의 경우 흔히 오령 3일 이후의 누에를 말하지만 3년잠 등의 경우에는 견사 단백질이 비대해지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누에 체내에서 견사 단백질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의 누에부터 숙장까지의 모든 누에를 의미한다. 이제 아까 이제 그 범주를 얘기하는 건데 누에는 꼭 4번만 잠을 자는 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치를 짓는 누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견사 단백질에 함유된 생누에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4번 잠을 자는 경우 그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오령 3일 이후에 견사 단백질이 자란다. 견사 단백질이 자라서 누에가 실급 뽑기 직전에 누에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있으면은 그 모든 누에를 의미한다. 3번 잠을 자서 누에가 고치를 짓기 직전에 견사 단백질이 있는 누에도 당연히 포함을 한다라는 뜻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누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잠이라면 누에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가득 차 있는 누에로서 고치를 완전히 지어 번데기로 탈피하기 전까지의 견사 단백질이 누에 몸속에 있는 누에를 의미한다.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견사 단백질이 함유된 살아있는 상태의 모든 누에를 수거하여 사용하되 누에를 수거하는 시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거하여 사용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누에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농촌진흥청 기술대로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누에의 견사 단백질은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상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그 성질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이 기술대로 저희가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중요한 게 한번 들어갔고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용 목적이 경제성이 될 수가 있고요. 건강 기능성 제고가 최우선이 될 수도 있고요. 맛 또는 제조하는 제품의 성분 표준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농가에서는 결국 고객님들의 홍잠을 드셔갖고 건강에 좀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건강 기능성 제고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며 필요로 하는 건강 기능성을 경과하는 경과 일수의 누에를
수거 원료로 이용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자의 철학이 반영이 되는데, 경제성을 만약에 우선으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시간을 내서 큰 카테고리로 한번 만들어도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는 건강 기능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령 7, 8일째 누에 고치 짓기 직전에 누에를 생산자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얘를 이제 홍잠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 계속 나오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라. 견사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있는 누에를 이용해야지만 견사 단백질의 식이용 섭취가 가능하다. 가공 처리 전까지 누에의 생명 유지 및 견사 단백질의 토사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건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생명 유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견사 단백질의 토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토사를 방지하는 이유는 아까도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실크도 인체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정의가 위에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 토사 방지를 또는 최소화를 해야 된다. 이를 위해 견사단백질 함유된 뇌를 수거하는 즉시 열수에 삶거나 수증기로 찌는 것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농촌진흥청이 이제 홍잠이 인체 흡수가 용이하는 온도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전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나온 방법이 100도씨에서 2시간 또는 2시간 10분까지 찌는 방법입니다. 100도씨에서 누에를 2시간 또는 2시간 10분까지 찌는데, 어떤 상태를 해야 되냐? 살아있는 상태의 누에를 견사 단백질의 토사를 방지시키면서 그 작업을 해야지 좋은 홍잠을, 어떤 홍잠, 건강 기능성 제고가 최우선으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하고 품질이 좋은 홍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실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했으나 이 온도에도 해보고 저 온도에도 해보고 찌기도 해봤고 뭐 삶기도 해봤고 쭉쭉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최적화점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자, 분말의 색상을 오령 4일부터 숙잠 이전의 누에는 누에 몸속에 들어있는 장분의 색상이 가미되어 녹색을 나타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즉,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는 오령 3일이 지나면서 견사선이 생기고 누에 짓기 직전에 모든 누에를 포함한다. 근데 오령 4일 누에도 견사 단백질이 있고 오령 5일 누에도 견사 단백질이 있어갖고 얘를 홍잠으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홍잠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누에 몸속에 뽕잎이 있기 때문에 그 색상이 녹색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누에 고치 찍기 직전에 누에를 홍잠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장도 퇴화돼서 없어지고 견사 단백질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에 몸체와 견사 단백질의 색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한 황색을 나타낸다. 즉, 고품질의 홍잠일수록 뽕잎은 없고 연한 황색에 띄는 누에가 고품질의 홍잠이 될 수 있고, 고품질의 홍잠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홍잠의 그 표준 품질 지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고, 다만 이제 상중하로 그 기준이 이제 몸속에 뽕잎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는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부분은 아마 이제 뭐 농촌진흥청 또는 뭐 농가들이랑 이제 협력을 해갖고 어떤 지표라는 거를 좀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고, 그 표준 지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중하로 그 누의 몸속에 뽕잎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정도로 되어 있다. 이건 이제 참고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그 누에를 살아있는 상태를 토사 방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토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누에를 한두 마리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뭐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 막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그냥 이제 고치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치를 짓기 시작하면은 고품질의 홍잠을 얻을 수 없고 그 실크는 인체 흡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에를 수집하고 홍잠까지 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누에가 실크를 뽑는 것을 좀 지연시키고 또는 약간 좀 늦춰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은 8도씨의 온도에서 냉장에서 누에를 보관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토사, 실크를 뽑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과거 영상에 보면 뭐 8도씨의 비밀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만든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홍잠을 만들 때 좀 생산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8도씨를 유지를 하려면은 어, 저온 냉장 냉동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에를 저희가 작업하는 동안에 대기하는 녀석들을 팔토시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남아있는 뭐 오염이 묻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몸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뽕잎을 배출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 그러면 이제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척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 그 홍잠을 하시는 농가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작업을 하시면은 고객님들한테 그것이 더 들어갔을 때 만족감이나 건강이 더 좋아지시겠죠. 그래갖고 8도씨가 되게 중요하면 8도씨에서 누에를 보관하면은 그 누에가 더 이상 실크를 뽑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8도씨에서 냉장 일수를 늘릴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특허문서에서는 13일에서 14일까지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 그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작업이 끝납니다. 뭐 하루도 넘어가지 않고 왜 그러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또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상당히 힘들긴 해요. 이 세척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긴 하는데 어, 고객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요거 반나절 이상으로 끝나버립니다. 모든 홍잠 작업이. 예, 저희가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작업 끝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3일에서 14일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장, 아까 말씀드린 뭐 온도, 습도 전부 이제 막 테스트 한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최적화된 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홍장인데, 어, 아주 제가 빠르게, 저희 뭐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거 되도록이면 늦지 않고 빨리빨리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었죠.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상당히 난해하고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지켜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말이 누에를 키워갖고 그냥 그 동결 건조해서 품말 내면 그게 홍잠 아니냐? 아닙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아주 총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자, 홍잠이라고 하는 것은 고품질의 홍잠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크 뽑기 직전의 누에를 홍잠으로 합니다. 실크 찍기 직전에 누에라 함은 백옥장 골든 실크를 기준으로 4번 잠을 자고 깨면은 오령 누에가 되는데 오령 7, 8일 정도의 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합니다. 즉 고품질의 홍잠을 얻으려면은 계속 오령 7, 8일째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고치를 짓기 직전에 누에를 가지고 홍잠을 만들려면은
최고의 고품질의 홍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누에를 수집을 해서 100도씨에서 2시간 또는 2시간 10분을 누에를 찌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살아있는 누에를 토사 방지를 하면서 쪄야 됩니다. 그래갖고 2시간이 지나서 다 쪄진 누에를 동결 건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분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립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제조 가공이 되는 겁니다. 이 특허의 문서에 의하면은 농가의 소득적인 측면에서의 홍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가 최적화고, 고객의 건강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최적화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농가의 이득을 위해서 경제성을 우선 목표로 해서 홍잠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고품질의 홍잠보다는 품질이 떨어지는 홍잠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고품질의 홍잠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에 고치 짓기 직전에 누에를 수집해서 얘를 홍잠으로 해야지 그 홍잠을 구입하신 고객님들이 삶의 질이 가장 높아지고 가장 극대화된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빨리 그냥 저는 이 문서를 몇 번씩 봐요. 보고 본 거라도 또 한번 체크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객님들도 알고 계시면, 홍잠이라는 것은 품질이 갈려질 수가 있구나. 홍잠이라는 건 어떤 누에를 이렇게 하는구나. 왜 살아있는 누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런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고객님들의 건강 또는 홍잠을 이렇게 구입하실 때 지식들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나라 양잠 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나라 양잠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저희가 기술이 부족,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농업과 양잠업 그리고 글로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양잠업의 고령화로 인해 갖고 조금 지금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갖고 저희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생존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후에 제가 조금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고요. 오늘 홍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농촌진흥청의 특허 문서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갔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제가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은 좀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추가로 더 이제 계속 만들 거고요. 그래갖고 요 내용을 참고로 한다라면은, 홍잠이 이런 거구나, 이런 취지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이렇게 될 것 같구나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홍잠을 드시는 모든 고객님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이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홍잠을 생산하는 모든 양잠업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홍잠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